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6월 15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스비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넘쳐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뉴스를 전해드리면서요. 가장 많이 언급됐던 일이 이란과의 전쟁, 휴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된 유가의 가파른 상승,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이 아니었나 합니다. 매번 양해각서 서명이 임박했다고 했다가 다시 미뤄지고 정말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 정말 혼돈 그 자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양해각서 서명 날짜가 정해지면서 휴전이 공식화됐습니다. 오늘부터 프랑스에서는 주요국 정상회의 G7이 열리게 되죠. 이 자리에서도 미국과 이란 휴전 이후의 여러 가지 사안들, 또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이행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휴전 협정이 또다시 번복되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이제 세계의 이목은 종전 양해각서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명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보다 일단 가스값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저는 좀 제일 반갑게 들리던데요. 모든 것이 정상화되려면 시일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숨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월드컵 얘기, NBA 관련된 소식들도 넘쳐났죠. 특히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는요, 한류를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공개 선교 헌금 행사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방송국 오픈하우스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스튜디오는 여느 날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오늘 첫 방문자께서 이 오픈하우스를 축하하시면서요. 꽃을 정말 많이 가져오셨어요. 지금 앞에 2개 제가 놓고 이 생방송 진행하고 있지만은 밖에도 또 꽃이 많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저희 방송국이 오늘 아침 꽃밭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꼭 좀 보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예쁜 꽃이 이렇게 놓여 있는지 말이죠. 오늘 오픈하우스의 첫 손님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시간 기준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SNS를 통해서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면서 같은 내용의 합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이 됐던 중동 전쟁은 어제부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양측이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가면서 협상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종전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을 통해서 오는 19일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서명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사실상 100일 넘게 봉쇄가 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마침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한 에너지 물류 수송로이지만은
그동안 전쟁과 이에 따른 해상 봉쇄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물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유가도 더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자유로운 통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 에너지 물류 공급망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그리고 이 기간 양측이 보일 움직임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가시화되면서 어제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 초반대로 급락했습니다. 추가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원유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유가 하락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즉각 반영이 됐습니다. 이 AAA에 따르면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 현재 갤런당 $4.07로 소폭 내렸습니다. 경유는 갤런당 $5.22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전쟁 발발 이전보다는 각각 37% 또 39%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현지 시간입니다. 15일 개막하게 되는 G7 정상회의에서 종전 후속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엘리제궁에 따르면은 종전 합의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후 5시경 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남동부 휴양지 에비앙-레뱅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맞이해서 양자 회담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저녁 7시 30분 G7 정상이 모두 모인 업무 만찬 회동이 있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의 후속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케네디 센터가 건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전격 철거했습니다. 지난 13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은 케네디 센터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내고 웹사이트에서도 명칭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케네디 센터 명칭을 변경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면서 건물뿐 아니라 웹사이트 또 각종 표지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측은 철거 시한 직전까지 항소를 통해서 판결 집행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케네디 센터가 고용한 작업자들이 밤새 건물 외벽에 설치된 글자를 철거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들어 철거 작업을 지켜봤고요. 일부는 철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 과정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케네디 센터는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연방의회가 추모의 뜻을 담아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설립이 됐었습니다. 개명 전까지 정식 명칭은 모두가 알고 있죠.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였습니다. 미국에서 2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서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FBI와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라라 카운티, 또 오렌지 카운티 검찰, 경찰 등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자 김명진 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주 샌호세에서 한 남성에 대한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범은 원래 표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또 2018년 9월 5일 이 캘리포니아주 웨스트민스터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그의 친구 크리스토퍼 킴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해외로 도피해서 라오스에 체류 중이었는데요. 여행 관련 서류를 문의하러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라오스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은요. 국무부와 FBI 등은 라오스 정부와 협력해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지방검사는 정의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와 스카이다이버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과 팍스 뉴스는 어제 오전 미주리주 버틀러 메모리얼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이륙 후 회항하다가 인근 고속도로에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1명과 스카이다이버 11명 등 모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새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 첫 주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총 9,29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박스오피스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디스클로저 데이는 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숨기려는 정부 기관과 또 이를 알리려는 사람들의 대립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무엇보다도 E.T. 등 이 외계 생물체의 존재를 내세운 영화를 그동안 여러 차례 제작한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영화관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영화 개봉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 센터 개관을 앞두고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두 사람은 지난 주말 새로 조성된 센터 부지를 둘러보면서 완공된 전시 시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오바마 센터의 공식 개관식은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는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건립 프로젝트의 결실인 이 센터는 금요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이 기상청은 지난 목요일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일리노이주 북동부와 인디애나주 북서부에서 최소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상청 조사팀은 목요일 이 폭풍 피해를 입은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지역을 조사해 왔는데요. 특히 일리노이주의 스트리터 지역에서는 EF3 레벨의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EF3 등급은요, 3초 동안의 돌풍의 속도가 시속 136에서 165마일에 달하는 이 토네이도입니다. 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시카고 보건국은 지난 금요일 올해 시카고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사람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고 대체로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60도. 화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70도, 최저 57도. 수요일 대체로 흐리겠지만 오후에 강한 내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 70도, 최저 60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70도, 최저 58도입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무더위는 예보되어 있지 않고요. 최고 70도대에 기온은 쾌적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곳에 따라 심한 내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60도, 현재 시각은 8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저희 오픈하우스를 맞아서 저희 방송국 월요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방문해 주신 방문자가 계십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 방송국 오픈하우스 시작이 되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누구나 방송국을 방문하셔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 오픈하우스의 첫 방문자, 첫 손님이 되시겠습니다. 만나 뵙고 직접 소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장로님께서는 저희 방송국의 이사님이시면서 또 차기 한인 여성회 이사장이 되실 분이십니다. 오늘 첫 방문자이신데요. 먼저 좀 오늘 첫 방문자로 저희 방송국 방문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지난번 우리 공개연금 할 때도 그때 제가 한번 방문했었고, 굉장히 이제 오래간만에 올해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배경도 많이 변하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어나운서님도 변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경험한다는 건 중요하고 굉장히 또 값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시는 우리 그 방송국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시면서 지금 유튜브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정말 온갖 색깔의 예쁜 꽃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국이 갑자기 꽃밭이 됐잖아요. 직접 이 여러 꽃을 들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닙니다. 저희 이제 따님이 그 패션 디자인인데 플라워 디자인을 바꿔서 제가 어제 얘기를 하다가 엄마 뭐 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방송국에 갔다가 또 널싱홈 방문도 있고 내일은 좀 바쁘다 얘기했더니 방송국에 가면 뭐 그냥 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꽃이라도 하나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네. 내가 미리 준비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새벽에 가서 5시에 가서 만들어 급히 가져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직접 이렇게. 아니, 우리 딸이 이제 스튜디오가 다운돼 있으니까 그 네. 아침에 가서 어제 이제 가서 그렇게. 세상에. 예. 이 정성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요. 특히 예쁜 꽃을 보내주신 우리 따님께도 이 시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또 이런 꽃이 필요하신 분은 방송국으로 혹시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 품이 있고 예쁜 꽃을 보내주셨어요. 웨딩 플라워 디자인하기 때문에 네, 이제 큰 웨딩,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거는 이제 그러시군요. 네. 그런 분께서 또 이렇게 손수 꽃을 해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장로님 공개 선교 헌금 행사가 끝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오픈하우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또 여러 의미에 대해서 또 이사님으로 계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해마다 이렇게 공개 헌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오픈하우스는 아마 제가 생각에는 올해 처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하나의 제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영적인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해마다 맞이하는 생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네. 또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을 굉장히 축하하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공개헌금을 하고 이런 행사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뭐 기부한다는 그런 뜻을 떠나서 하나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복음의 어떤 동력자가 된다는, 그래서 하나의 축제가 된 그런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의 영적인 축제다. 예수님도 제일 첫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국에 이런 영적 축제가 해마다 계속되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WCG 방송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많은 그게 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건 감당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때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정말 그게 계속될 수 있고, 또 이게 방송 사역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참여하는 기쁨에 대해서 그렇죠.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방송국 이사로 계시잖아요. 그동안 참 수많은 이사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셨거든요. 장로님께서는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이 방송국 이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사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2023년에 제가 이제 시각환여성회 회장을 맡으면서 여기서 초청 이제 인터뷰가 요청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잠깐
방송국장님이 그때 사회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아우 이렇게 이사를 해주시면 어떠시냐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부탁하시면 제가 노를 대답을 못해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김순철 목사님이 방송국장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 설교 그걸 하시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네. 김순철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은혜롭고 좋으신데 왜 방송을 설교를 중단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그때 제가 국내 선교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방송 설교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전으로 또 거슬러 가면 이 방송국이 1980년도에 설립됐잖아요. 네. 그 해 제가 결혼했던 해고 저하고 같은 나이를 먹어가고 나이가 아니고 이제 결혼한 그 나이를 네. 먹어가고 그때 제가 또 제 직장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굉장히 트래픽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데 짜증이 나고 할 때 저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가면 그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이제 제가 파킹락에 갈 때까지 설교가 안 끝날 때는 이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네. 가고 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제가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하나님 말씀이든 목사님 예, 말씀이든 예. 순종할 때 또 저희가 또 복을 받죠. 우리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이제 시카고 지역의 유일한 공중파 라디오로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방송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매스컴이 있고 SNS를 통해서 많은 미디어가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어떤 분들 생각할 때는 방송을 누가 듣느냐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방송의 그 어떤 사명, 그게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마치고도 지금 늘싱원 방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후각, 청각, 뭐 시각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이게 청각 듣는 거라서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또 병원에 누워 계시든지 늘싱홈에 계시든지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말씀을 못하더라도 듣는 거는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늘싱홈에서 가시 보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통해서 복음에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SNS가 있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냥 라디오만 틀어놓으면 그걸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끔씩 듣는데 우리가 뭐 신문이나 다른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방송을 들으니까 시카고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구나,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주고 교회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이라 그러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송 사역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기독교 방송이 잘 돼야 우리 시카고가 더욱더 발전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카고의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또 한인 사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시카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가장 예. 빠르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예, 겁니다. 예, 사실. 예. 저도 사실 이제 아침에 가다가 이제 뉴스를 들으면 시카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네. 또 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침부터 신문을 본다든지 뭐 아침부터 그런 게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네. 굉장히 유익한 정보 이런 걸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정말 있어야 할 유일한 그런 이유와 목적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는 또 차기 여성회 이사장으로 이제 6월 말이잖아요. 네. 곧 취임하시는데 예. 소감과 또 이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제가 2023년에 이제 재장직을 이임하고 이제 좀 쉬면서 이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집안일도 그동안 못했던 밀린 일들도 네.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이사장을 이렇게 맡게 되어서 정말 저는 책임을 느끼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제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이사장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 또 여성에는 이사회 또 회장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장님을 도우고 임원들을 도와서 그 맡겨진 일을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돕는 일이 이제 이사장이고 네. 또 이사회에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회에서 그 보면 여성회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회를 위해서 교육, 봉사, 리더십 뭐 이런 거 있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성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이사비 후원을 또 후원금을 모으는 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지역사회 분들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이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의 역할도 이민 초창기와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미래의 여성의 시카고 여성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원래 시카고 창립할 때는 이제 우리 이민 오시는 분들을 도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창립되었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 네. 여성이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양육하고 또 어려운 분을 도우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제 우리 벌써 이민 사회가 100년이 넘고 많이 성숙하고 지금 뭐 2세뿐만 아니라 3세, 4세 뭐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차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 자녀들이 인미국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뒷받침, 누군가가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또 기반을 마련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여성의 역할이 아닌가. 우리가 차세대를 위한 네트워크, 네.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마감하면서요.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장로님께서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국 이사님이 되신 것도 그렇고 차기 여성회 이사장을 또 맡게 되신 것도 그렇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간증이 있으시다면 길겠지만 예, 짧게라도 예.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제 제게 처음으로 주신 그 말씀이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처음에 은혜를 받고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었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 바로 12절에 보면 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다시 깨달으면서 제게 주신 그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제가 그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저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이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적어도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삶을 계속 어떤 봉사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현재 시각이 8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또 이어서 널싱홈 방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또 하나님께서 봉사 쪽으로 장로님의 삶의 여정의 지경을 또 넓혀 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봉사 오늘도 또 잘 마무리하셔야 되죠. 아침부터 또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